내지문 빨리 하고 끝내자. 그럼 2시간 안 채울 수도 있어요. 내지문 더 하면은 굳이 2시간 다 안 채워. 그래서 중간에 좀 어려운 거는 스킵할 거야. 시간 오래 걸릴 만한 거. 저희 채널 벌 받는다고. 칭찬을 오늘 나 학교 나갈 거야. 쉬워. 중간에 어려운 거 하나 스킵할 거라서 그거 빼면은 되게 쉽다 친구들. 이 사진이 어린이 하는데요? 어디겠냐? 응? 알고 여기잖아. 이리 와. 진짜 빨리 왔다. 그래야죠. 좋았죠? 이 시간 끝내면 부지런히 해야 돼. 자, 봐. 뭐 가주어, 그 다음에 이 대석이 진정했죠.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종종 일컫는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칭하는 거겠냐? 약간 비전문가를 칭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비전문가들이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다. 그 다음 똑같이 가주어, 진주어 뭐뭐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다. 자, 뭐라고 말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문장이랑 이건 다 똑같은 의미야. 앞문장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 쓴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약간 지식이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칭할 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을 가르칠 수 없다. 다음, a great deal of가 그냥 통째로 하나의 형용사잖아. 많은 전문 지식은 not A 법 B는 바꿔 쓰면은 뒤에 있는 B를 앞으로 빼고 not을 뒤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명시적이지가 않고 암시적이다. 무슨 소리냐? 암시적, 명시적. 이게 뭔 차이야? 우리가 명시라는 건 뭐냐? 무언가 분명한 걸 말하는 거야. 암시라는 건 암시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딱 콘크리트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의미를 좀 풀었으면은 자, 명시적이라는 거는 뭔가 분명하고 명료하며 그다음 암시적이라는 거는 약간 살짝 모호할 수 있고 추상적이며 어떤 직관적이다. 전문 지식이라는 거는 뭔가 분명하고 명료한 그런 게 아니라 모호하고 약간 추상적이면서 약간 좀 직관적일 수 있는 그런 거이다. 다음 뭐 더 비교급,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너의 어떤 그 진전이 어떤 숙달을 향한 너의 진전이 더 further, 더 멀리 갈수록 너는 여기 보면은 have에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 더 비교급을 쓸 때는 동사 뒤에 있는 뭐 형용사가 여기에 부사로 갈 수도 있겠고 혹은 부사가 여기에 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만약 이 동사가 타동사로 치면은 이 목적어가 있을 건데 그 목적어가 어떤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서 얘가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얘가 통째로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less conscious awareness가 have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건데 더 비교급에서 앞으로 이동하였다. 됐나? 자, 너가 더 숙달을 향해 갈수록 너는 종종 덜 의식하게 된다. 뭐를? 기본적인 것들을.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너네가 무언가를 조금 더 되게 어떤 숙달력이 좀 좋아질수록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기본적인 것들은 그다지 신경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흔히 말해서 고인다고 하잖아. 네가 약간 좀 무언가 잘할수록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굳이 의식을 안 해도 그냥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좀 알았어? 약간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냥 기본적인 것들, 너무 단순한 것들은. 마치 너네가 이제 수학을 할 때 뭐 그냥 곱셈 같은 거 있잖아. 한 자릿수의 곱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크게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냥 답을 내놓잖냐. 그래?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전문가들은 보여준다. 좀 능숙한 골프 선수들과 와인 어떤 애호가들은 have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describing 뭔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를? 그들의 이게 퍼팅이야. 골프 선수들의 이게 퍼팅 있죠? 퍼팅과 그 다음에 테이스팅 테크닉 이게 뭔가 맛보는 기법이야. 골프 선수들한테는 어떤 퍼팅이 있겠고 와인을 좀 전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애호가들한테는 맛을 보는 어떤 기법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골프 선수들한테 퍼팅 그 다음에 뭔가 맛을 보는 어떤 기법들 얘들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아니면 쉬운 걸까?
쉬운 거야. 자신들이 밥 먹듯이 하는 거.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퍼팅이라든지 맛보는 기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 그들의 퍼팅과 어떤 맛보는 기법, 얘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자, 다음 뒤에 얘가 주어 의미 범위가 여기까지야. 그 능숙한 골프 선수들과 와인 애호가들한테 요구해. 뭐 해달라고 요구하냐면은 그들의 어떤 접근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퍼팅 어떻게 쳐요? 그 와인 맛 어떻게 해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하다. 뭐 할 정도로 충분해? 그들의 어떤 퍼포먼스, 어떤 성과, 어떤 그들의 어떤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방해할 만큼 충분하다. 자,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뭔가 이제 골프를 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와인 애호가가 어떤 와인 맛을 보고 있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뉴비가 와가지고 설명해달라고 해. 님 이거 어떻게 함? 하면서 설명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어떤 성과를 떨어뜨릴 정도로 방해를 할 수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집중 상태가 좀 깨진다는 얘기야.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골프를 하고 있는데 퍼팅 기법 설명해달라고 누군가 와가지고 부탁하면은 뭔가 퍼팅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공을 헛스윙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똑같이 대우칭하는 거야. 그들 즉 능숙한 골프 선수들과 와인 애호가들은 종종 있는다. 어떤 상태이냐면은 오토파일럿 상태에 있는다. 자, 오토파일럿은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그 비행기의 조종이 있잖냐. 비행기의 조종실에서 원래 비행기는 누가 몰아? 파일럿이 모르잖아. 그래? 근데 파일럿이 24시간 집중해 가면서 그걸 다 조종하는 게 아니야. 파일럿이 오토파일럿 상태로 뭔가 비행기를 전환하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 그러니까 얘가 좀 비유적인 의미인데 얘를 풀었으면 이런 거야. 뭔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다음 직관, 본능, 아니면 무의식, 아니면 하던 거에 따라서 그냥 어떤 것을 하는 상태 이런 의미가 된다. 되었지? 자, 여기까지 뭐 읽었냐? 뭐 읽었냐? 무언가를 잘 하는 사람은 뭐를 가르칠 수 없다? 기본적인 걸 가르칠 수 없다. 왜 기본적인 걸 못 가르쳐? 자신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됐지? 자, 여기는 뭐냐면은 예시야.
for example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네. 자, 내가 처음으로 어떤 엘리트 그 다이버가 선수가 하는 걸 보았을 때 뭐 4번 하고도 반에 어떤 그 공중 제비를, 그러니까 다이빙 선수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뭐 하냐, 뛰어내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물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들어갈 때 공중에서 몸을 갖다가 4바퀴 반을 해가지고 여기 휙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걸 보았을 때 나는 물었다. 뭐 여기 있는 엘리트 다이버 중에 그가 어떻게 회전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지 좀 물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바퀴 반은 공중에서 돌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려면은 회전 속도가 좀 빨라야 돼. 자, 했더니 그 선수의 답이 뭐였냐면, 야, 그냥 공 모양으로 올라가. 이러면은 공중에서 4바퀴 반의 공중제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는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지? 얘들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설명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한다고. 이 전문 선수들은 그 자기가 늘 해오던 것들은 굳이 생각 크게 안 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왜? 이미 걔네들은 몸으로 그런 것들이 다 체화가 된 거잖아. 그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 늘 해오던 어떠한 자신의 어떤 루틴 같은 거, 아니 어떤 자신의 어떤 직관 같은 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늘 해오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 모양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를 할 거 아니냐? 그럼 몸을 뭐 해야 돼? 공중제비 할 거면 몸을 뭐 해야 돼? 좀 웅크려야 될 거 아니냐? 그치? 몸을 웅크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야. 그냥 야, 몸 웅크리고 그냥 들면 돼. 그 의미라고. 자, 전문가들은 종종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자신의 방법에 대하여. 자,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struggle to 부정사, 어려움을 겪는다. 뭐 하는 어려움을 겪을까?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뭐를 취해야 할 어떤 단계들을 설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다. 자세한 너무 좀 당연한 거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뇌는 표현하려 하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전문가들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표현들은 뭐하다는 얘기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즉, 설명을 개같이 못한다.
자, 마이. 자, 최소한의 가공은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방법이야? 원래의 어떤 그 맛 풍미, 그 다음에 맛을 유지하는. 뭐 없이, 어떠한 필요 없이. 뭐 하는 필요야? 인공 뭐 첨가물 혹은 그 인공적인 어떤 그 향료를 추가할 필요 없이, 혹은 뭐 너무 많은 소금을 추가할 필요가 없이. 자, 우리가 어떤 음식 식재료가 있잖아요. 그 음식 식재료를 갖다가 그 있는 그대로 먹을 때랑 그걸 가공해 먹을 때랑 그 식재료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똑같은 상태가 아니야. 어떤 식재료를 갖다가 가공을 해. 뭔가 맛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원래 식재료가 너무 조금 매워. 아니 원래 식재료가 너무 뭐 밍밍해. 좀 간이 안 맞아. 그럼 우리는 보통 거기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먹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맛이나 아니면 원래 어떤 풍미를 갖다가 조금 해친다는 거지. 그래서 음식을 최소화 가공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 하기는 할 건데 음식을 식재료 갖다가 가공을 최소한으로 시키는 것이 원래의 맛과 어떤 원래 그 풍미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 될 수가 있다. 이 최소한의 가공이라는 것은 또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뭐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야? 뭐 많은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하는, 보존하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가장 어떤 민감한 영양소들을, 언스는 앞에 있는 뉴트리션 예를 받는 대명사요. 자, 그래서 가장 민감한 영양소들 이를테면 뭐가 있냐?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산화제와 같이. 그래서 가장 민감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비타민이랑 항산화제 같은 것들은 가공할수록 뭐 하다는 얘기야? 가장 민감하대. 그럼 얘네들은 보통 가공할수록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많이. 식재료에서 많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아니면 약간 조금 뭐 영양 어떤 성능 같은 거, 능력 같은 게 좀 떨어진다든지. 다음. 자, 어떤 곡물을 재분하는 거. 재분하는 거 그냥 빻아서 가루를 만든 거라 생각하면 돼. 곡물을 재분하는 것은 가장 그 가혹한 과정들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그 어떤 가혹한 과정이냐면은 매우 어떤 영양가를 갖다가 매우 영양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떤 과정들 중에 하나이다. 어떤 곡물 있잖냐. 이 곡물을 갖다가 원래 이 상태인데 얘를 갖다가 가루로 만들 거야. 이게 지금 재분하는 과정이라고. 곡물을 갖다가 원래 큰 알갱이 어떤 쌀알 같은 게 있는데 걔를 갖다가 이렇게 가루 다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곡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있지. 영양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혹한 과정이래. 가장 가혹한 과정. 그럼 우리가 재분을 하는 걸 하면은 그 곡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가 보통 뭐가 된다는 얘기야?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자, 다음.
다 그렇죠? 자, 곡물은 일반적으로 매우 풍부하다. 뭐가 마이크로뉴트리언, 미량 영양소, 그다음 항산화 물질, 그다음에 섬유질 이런 게 풍부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통밀가루라든지 아니면은 플레이크라든지 그렇기는 한데 이 재분은 보통 없앤다. 아주 다량의 미네랄과 비타민, 그 다음에 섬유질을 하기 위해서 화이트 플라워가 흔히 말하는 밀가루, 흰색 밀가루, 흰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갖다가 없앤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통밀 있잖냐. 원래 우리가 통밀에는 영양가가 되게 풍부하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갖다가 재분하면 뭐가 되냐? 밀가루가 되지. 그죠? 원래 우리가 통밀 상태에서는 여기서 앞서 말한 이런 영양소들이 매우 풍족해. 근데 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빻게 되면은 밀가루는 여기에 통밀에 있었던 영양소가 거의 다 제거를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빵집에 가면은 통밀빵이라는 게 있어. 보통 맛없어. 통밀빵. 응? 근데 우리가 식빵 있잖냐. 너 통밀빵이랑 식빵 다 먹어봤지? 뭐가 좀 단맛이 좋냐? 식빵이. 왜? 식빵은 재분한 밀가루 만든 거고 통밀빵은 재분을 하지 않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거더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통밀빵이 맛은 좀 없지만 사실 영양가가 좀 더 좋아. 그냥 그에 비해 재분한 어떤 흰 밀가루를 만든 빵들은 단맛은 좋지만 영양적인 가치는 거의 없지. 자, 그러한 손상은 여기서 그러한 손상을 갖다가 어디를 갖다가 넘겨받는 거야? 이 부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흰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다량의 영양소를 없애는 거 하면 결국에는 영양소를 갖다가 손상시키는 거 아니야. 통밀빵이 가지고 있는. 그죠? 중요한 영양소와 그 다음에 섬유질에 대한 그러한 손상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모의 상황, 모의 맥락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식단의 맥락에서는 근데 어떤 지속 가능한 식단이야? 에이밍의 목표를 하고 있는 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적의 어떤 영양소의 밀집, 영양소 밀도와 어떤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는. 좀 괄호를 좀 잘못 열었구나. 닫았네. 좀 수정 좀 할게요. 여기 하면 안 돼. 여기서 있다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닫아야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사가 앞에 있는 이 다이어트를 수식한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만약 건강하고 싶으면은 저 재분해 놓은 밀가루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음식 좋겠냐 안 좋겠냐? 안 좋겠지. 네 건강을 생각하면은 건강의 보호랑 영양소를 갖다가 충분히 섭취하는 거가 너가 만약 목표야. 그럼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식단을 만들려고 해. 근데 그런 식단에서는 이러이러한 그러한 파괴가 영양소의 그 다음에 섬유질의 파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얘는 좀 단순화시켜 놓으면 이런 거예요. 건강과 영양소 섭취가 목표라면 재분하는 재료로 재분된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된 식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신 안 차려? 믿어줘?
자, 다음 마지막. 자, 대조적으로 다양한 음식의 발효 혹은 어떤 곡물의 발아라는 것은 전통적이고 그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음 에너지가 낮고 매우 영양가가 풍부한 어떤 과정이다. 지금 내가 다 보호를 표시해놓긴 했는데 정확하게 쓰면은 얘는 이게 다 수식을 해. 이게 다 묶어. 다 묶고 얘는 프로세스 얘만 고쳐내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다. 여기 있는 형용사들 있지? traditional, accessible, low energy, 그 다음에 nutritious가 프로세스를 수식해.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합하겠다. 뭐해?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해 알려져 있는 관심을 받는 어떤 이러이러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이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온 것이며, 자, 지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그 지역에서 쉽게 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에너지를 조금 적게 써. 왜냐 우리가 이 제분이라는 건 보통 뭐로 해? 기계로 하잖아. 기계 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뭐 발효나 아니면 발화 같은 것들은 보통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 뭐 고추장을 담가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지. 그지?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얘지. 영양학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발효나 발화 같은 것들은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어떤 과정이다. 됐죠? 끝. 여기 있는 대조는 뭐랑 뭐에 대조가 되는 거예요? 4번 5번에서 말하는 그 뭐였어? 밀림 하시지. 말이 안 되고 재분. 그 영양 파괴 얘랑 대조가 되는 게 이제 발화 아니면은 발효 같은 어떤 기법이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이제 영양이 보존이 된다. 그냥 가공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많은 어떤 가공을 거치는 제분이라는 걸 소재로 기술할 수도 있어요. 뭐로 말하든 그 상관없다. 자, 다음. 쉽지? 오늘 할 것들.
다음이에요. 뭐라고? 왜 다음이에요? 왜 다음이냐니? 안 쉬어요? 뭐 한 지 얼마 됐다고 쉬어? 뭐 쉬어?